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나운서 시험 전형에 대해서 편안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나운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상파 아나운서, 또 종합편성 채널 아나운서, 스포츠 아나운서, 또 케이블 TV 아나운서, 그 밖에 프리랜서 아나운서, 사내방송 아나운서, 지역 케이블 아나운서 등등 너무나 많은 아나운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아나운서라는 직종은요, 지상파 아나운서에 국한이 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상파 아나운서인 KBS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 그리고 EBS 아나운서, 이렇게 지상파에 속한 아나운서들이 어떤 전형을 거쳐서 어떤 시험을 거쳐서 아나운서가 됐는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KBS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KBS 부분이 좀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아나운서를 뽑는 건 어떤 걸 봐야 되는지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전형 과정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송사를 지원을 하든 참고가 되실 거예요. KBS는 사장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인사 시스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일단 전형 순서나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1차가 서류 전형이 될 수도 있고 1차 시험이 카메라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해요. 하지만 아나운서 직종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그다지 큰 관문은 아니고요. KBS가 요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인 성적인 토익 시험 점수가 없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없거나, 그러니까 제출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는 탈락을 시키는 조금 단순한 그런 전형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카메라 테스트에 가장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공을 들여야 되는 경우죠. 맨 처음에 서류 전형을 거치고 카메라 테스트를 거치고 다음 순서는 필기 시험입니다. 이 필기 시험 통과하면 실무 면접이라고 해서 집단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숙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전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사장 면접, 최종 면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응시했던 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KBS 35기 공채에서 아나운서 부문을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 테스트를 거쳤고요. 그때 1,5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그 카메라 테스트를 80명 정도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80명이 1주에서 2주 정도 뒤에 필기 시험을 봤어요. 작문이랑 논술, 또 시사 약술 이런 부분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 필기 시험에서 15명 정도가 통과를 했어요. 이 15명이 무엇을 하느냐, 실무 면접이라고 해서 제가 시험을 봤던 경우에는 집단 토론 시험도 있었어요. 한 7, 8명이 테이블에 둥글게 앉아서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토론을 하는 과정을 여러 대의 카메라가 찍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실시간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또 매기는 과정이죠. 8명 정도가 남았어요. 통과를 한 거죠. 그 8명은 다음에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는 그런 공지를 보게 됩니다. KBS 채용 홈페이지에 가면은 수험 번호가 쫙 나와요. 합격한 사람들의. 너무 떨려요. 거기에서 내 수험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너무나 큰 희열이 느껴지지만 다음 전형을 또 빨리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에서는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3명씩 어떤 방에 들어가서 면접을 하게 되고, 그 면접이 끝나고 정신도 차리기 전에 바로 사장실로 들어가서 혼자씩 들어가서 30-40분 정도 내 인성과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까발려지는 그런 최종 면접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주 정도 후에 최종 합격자 명단이 KBS 홈페이지에 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형 과정을 말씀드리면서도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나운서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형 과정을 겪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카메라 테스트 팁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카메라 테스트는 1,500명이면 1,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정말 지루하고, 기다리면서도 좀 떨린다든지 다른 뭐 경쟁자들을 또 보면서 또 심적으로 좀 떨린다든지 아니면 위축이 된다든지 또는 의기양양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감정 기복이 생기는 그런 순서예요. 대기실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나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감을 좀 충전을 한 후에 내 수험 번호가 불리면 2차 대기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한 방에 들어갈 준비를 해요.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원고를 줘요. 뉴스 원고인데 거의 경제 뉴스거나 국제 뉴스거나 그래요. 왜냐면 어려운 용어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두 문장, 두세 문장 정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원고를 막 연습을 하죠. 옆에서도 막 연습하고 막 뒤에서도 연습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막 위축이 되고 옆 사람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심리적인 그런 역시 압박이 느껴지면서 연습을 한 뒤에 자 이제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 크로마키가 있는 어떤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 앞 스탠드 마이크 앞에 한 사람씩 서게 돼요. 앞에 심사위원들은 5명 이상 앉아 계시죠. 물론 내 차례가 되면 수험번호 몇 번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뉴스를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카메라 테스트에서 여러분께 요구를 하는 건 무엇이냐, 얼마나 카메라에 호감도 있게 비추어지는 사람인지, 두 번째로 전달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지입니다. 결격 사유란 사투리를 쓴다든지 시옷 발음이 샌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발음과 억양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 참 괜찮다라고 해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해서 소거를 해가면서 결국 남는 사람을 다음 전형으로 올리는 것이 카메라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가장 예뻐 보이는 표정을 알고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웃고 하라는 게 아니고 단정하면서도 예뻐 보이는 표정으로, 물론 웃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의 뉴스 원고가 나오든지 웃는데 그 미소가 아, 저 사람 호감 있네 라는 생각이 막 들게끔 연습을 해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달력 있는 목소리와 발음. 목소리 자체는 바꿀 수가 없지만 성대를 눌러서 목소리를 굵게 낸다든지 이런 연습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요즘 트렌드는 내 본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한때는 이렇게 성대를 눌러서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스러우면 여성스러운 대로, 또 목소리가 가늘면 가는 대로 그대로 내 개성을 살리는 그런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진 목소리를 가장 전달력 있는 발음으로 어떻게 포장할 것인지를 연구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메라 테스트 그 시험장에서 인사를 정말 90도로 꾸벅 잘 하기. 잊지 않고, 긴장하면 다 잊게 되거든요. 잊지 않고 그렇게 인사하기.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예뻐 보이는 표정, 미소를 정말 연습 많이 하고 가기. 두 번째, 내가 가진 목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전달력 있는 발음 연습해 가기. 세 번째, 시험장에서 인사 꾸벅꾸벅 하기. 마이크 앞에 서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시험을 앞두고 카메라 테스트 대기실에서 그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데 다른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나 예쁘다 하는 사람 다 모였거든요. 위축이 된다든지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가장 예쁘고 내가 가장 아나운서로서 자질이 있다 라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서 의상 정말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의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만 입으라고 공지가 나왔었어요. 하도 옷을 비싼 거를 사고 부티크에서 맞추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 당시 사장님께서는 그런 비싼 옷 못 사게 흰 티하고 청바지만 입게 해 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청바지를 맞추고 흰 티를 맞추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즐겨 입는
편한 청바지와 물론 약간 붓는 그런 청바지였고요. 티도 그냥 백화점에서 아무 무늬 없는 민무늬 그 쭉티라고 하죠. 그런 것을 사서 입고 갔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흰 티와 청바지 전용이 아니고 정장 입으라고 그 공고가 뜨는데요. 정장 같은 경우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특히 색상이 많이 고민이 돼요. 아나운서 전용은요. 거의 까만 정장 입고 시험 본 기자 직종 수험생 친구들이 너무 부러울 정도인데, 아나운서도 까만 정장 입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핫핑크색을 입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재킷을 벗고 블라우스만 입고 시험 봤는데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옷이 얼마짜리이거나 무슨 브랜드의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었을 때 내 눈에 내가 예뻐 보이고 내게 편하고, 편하다는 게 막 이렇게 움직이기 편한 게 아니라 이 옷을 입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내 옷 입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장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들이 너 흰색 안 받는 것 같아, 남들이 너 빨간색은 좀 얼굴이 붉어 보이는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아예 듣지를 마세요. 듣지를 말고 물어보지도 마시고, 내가 이 색깔이 좋으면 입으시고 내가 이 색깔이 싫으면 입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괜히 남들에게 자문 구해서 이 사람 생각엔 빨간색이 예쁘다, 근데 이 사람은 빨간색은 별로 나에게 안 맞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연두색을 입으래, 이렇게 서로 정말 생각이 다르니까 자신감을 위해서는 내가 좋은 색상을 선택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물어보질 마시고요. 고민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정장 재킷 같은 경우는 좀 색깔이 있는 걸 입는 경우가 많고, 치마는 뭐 블랙이나 화이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와이셔츠 같은 그냥 테일러드 카라 흰색 셔츠를 입고 밑에 그냥 블랙이나 뭐 그레이 스커트 이렇게 입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요즘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제 자신감, 그리고 예뻐 보이는 표정, 그리고 발음에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이크업과 헤어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메이크업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랑 상관없을 때 미리 3군데 정도를 가보셔서 메이크업과 헤어 시험처럼 정말 실전처럼 해주세요 라고 해서 받아보시고, 내 눈에 내가 봤을 때 예뻐 보인다, 헤어도 예뻐 보인다, 집에 있는 카메라로 한번 자신을 찍어보세요. 그래서 예뻐 보인다, 내 시선이 중요해요. 이 아나운서 시험을 위해서는 일단은 내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샵을 선택해서 시험 때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카메라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미지 준비해야 되죠. 보이스 준비해야 되죠. 필기시험 준비해야 되죠. 토익과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해야 되죠.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스터디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필기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스터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나운서 진짜 지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호기심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내시고요. 네, 좀 너무 딱딱한 영상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나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험 볼 때 그 말투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약간 아나운서처럼 말하고 하는 연습도 조금 아나운서 지망하시는 분들께는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